다음 얘기 넘어가겠습니다. 어저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기자간담회를 취임 후 처음으로 가졌는데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추가 방안을 내놨습니다. 수사와 기소 판단의 주체를 달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최평론가님, 이게 이제 검찰 내에서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선은 지금 검찰 내밖에 없죠. 우선 검찰 내에 직접 수사를 많이 축소하고 있습니다. 직제 개편이 있었고 인사이동도 있었습니다만 결국은 그동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 개정법안에도 보면 검찰이 수사를 다 놓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6가지 법위에 꼭 수사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 다가오는 선거에 선거 범죄라든가 또는 이제 경제 범죄, 금융 범죄, 그리고 부패 범죄 이런 것들은 이제 수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이제 최근에 우리가 보듯이 검찰의 수사팀이 꾸려지고 특정 사건을 수사를 하죠. 그래서 이것이 혐의가 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즘 문제가 돼 공소장을 써서 사법부에 넘겨서 기소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재판에 붙인다. 그래서 재판의 결과 사법부가 유죄, 무죄 혹은 양형을 판단하게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검찰 내에서 직접 수사를 하게 되는 사안의 경우에 수사팀이 기소까지 하고 재판으로 넘어가면 그 해당 수사팀이 공소유지를 하면서 재판에서 유죄를 입증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재판정에 나가는 거죠. 그런데 거기를 한번 검사가. 끊어준다는 의미예요. 쉽게 말하면. 수사한 팀은 수사만 하고 그 기록을 제3의 부서, 조직 혹은 팀이 보고 검찰 내에서 지금 이제 이 고검 정도 수준에서 혹은 뭐 경제를 전담하는 전담팀 정도에서 이 내용을 사실 아까 말씀드린 나온 표현이지만 크로스 체크를 하고 기소가 이게 타당한 것인가를 한번 판단을 받으라는 건데, 이게 지금 제도화는 두 가지 방식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기소 전담 부서를 두는 것. 수사가 넘어오면 수사 내용을 보고 이건 기소가 맞네. 기소해서 기소에 대응하는 부서가 생길 수도 있고요. 혹은 수사팀이 기소까지 다 끌고 가되 중간에 한번 이것을 판단하는 필터링하는 팀이 이 기소 전담팀이 자, 지금 이 내용으로는 기소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판단하면 기소 판단 거기에 위원회 따라서 같은 걸 기소가 만든다는 가는데 건가요, 그러면? 위원회가 될 수도 있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부서가 될 수도 있고. 예, 부서가 될 수도 있고 조직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 혹은 수사팀끼리도 크로스 체크하면 수사한 자가 기소를 직접 결정하지 않는다. 그래도 다른 제3의 시각으로 한번 이제 기소 여부를 판단받는다라는 게 핵심적인 부분이라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 이렇게 표현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수사검사가 직접 수사를 했을 경우에 기소도 본인이 하게 돼 있는 거고요. 재판정에도 본인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건데, 이게 지금 추미애 장관 얘기에 의하면 이게 절차상의 어떤 민주성, 공정성 이런 부분들을 확보해야 된다라는 게 이유였지 않습니까? 지금 이 현재대로 하는 거에 어떤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일단은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수사와 기소를 한 검사가 담당하는 건 맞는데요. 공판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의 사건에서는 공판부 검사가 별도로 담당을 하고요. 이제 아주 중요한 사건이나 필요한 복잡한 사건들은 직관이라고 해가지고 수사검사가 공소유지에 참여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사건만 본인이 직접 간다.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필요에 따라서 하는 거고요. 현재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가지 점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 수사라는 것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수사입니다. 기소 어떤 공소 사실이 성립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것이 범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재판에 넘길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수사라고 하거든요. 그것을 이제 강제적으로 하는 것을 강제 수사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법률가들이 보는 부분은 이제 기소와 수사의 분리라는 것이 하나의 원칙이나 정책의 방향이 될 수는 있겠지만은 한편으로는 기소와 수사가 불가결한 부분들이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들을 현실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통제하고 견제를 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고요. 현실적으로는 이제 수사팀의 담당 주인 검사가 있으면은 그 검사의 기소 여부라든지 이런 것들의 결정은 중간중간에 이제 부장 검사 그리고 나중에 차장 검사의 결재 라인을 통해 가지고 기소 여부에 대한 견제와 통제가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분리돼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는 건가요? 뭐 사실 법률가들 입장에서 봤을 땐 분리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물론 중요한 어떤 사건들이나 반부패 사건 같은 경우에는 차장 검사가 직접 지휘를 하거나 부장 검사가 지휘를 하는 경우들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사건에 있어서는 기소 여부에 대해서는 결재권자가 이제 내용을 살펴봐가지고 이것이 기소할 만한 건인지 아닌지를 판단해가지고 만약에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면 추가 수사를 하라고 요청을 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수사 담당하는 검사가 수사에 대한 기소에 대한 전적인 권한을 행사한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인권 보장과 절차의 민주적 통제를 위해서 지금 분리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최평론가님께서 네.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지금 검찰에서 인권 보장 이게 분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인권 보장이 안 됐다든지 네네. 절차적인 어떤 민주적 통제가 안 됐다든지 이런 네. 부분들이 있습니까? 과거에 간혹 이제 있었던 사건들이 있죠. 지금 이제 예를 들면 이런 문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검사가 어떤 특정 사안에 대해서 양쪽 측면의 가능성이 다 열려 있어요. 유죄일 수도 있고 무죄일 수도 있고 네. 피의자의 뭐 이 주장이 맞을 수도 있고 혹은 뭐 반대되는 증인의 주장이 맞을 수도 있는데 네. 검사가 만약에 여기서 좀 확진 편향을 가지고 있다. 이건 유죄야. 음. 대체로 검사는 유죄를 입증하지 않습니까? 네. 뭐 검사 입장에서도 무죄면은 그 무혐의로 이제 재판이 성립되지 않으니까 의미가 없고요. 네. 이건 유죄일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기소로 가는 경우에 예를 들면 지금 최근의 사건에서 국민적 시각은 갈려 있기 때문에 좋은 예는 아닌데요. 가장 최근의 예니까 정경심 교수 사건을 한번 보자고요. 이게 소환 없이 기소가 이루어졌어요. 네. 9월 6일에. 이 남편인 조국 전 장관, 당신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하고 있는 날 네. 자, 이거 지금 이 공소시효가 위태위태하니 오늘 내로 기소하겠다. 근데 이건 피의자 소환이 없이 기소가 됐는데 재판에 갔더니 나중에 그 내용이 다 틀린 거다. 심지어는 공소시효가 아니었던 거예요, 당일이. 그래서 그 문제가 벌어져서 재판부와 검사가 다투는 모습이 보도되는 상황이 이뤘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제3자인 국민이나 혹은 또 당사자인 뭐 조국 전 장관 측 혹은 민주당 일각에서 왜 이런 무리한 기소를 했는가? 그리고 잘못했으면 기소를 철회하면 되는데 밀어붙이는 모습으로 지금 재판은 가고 있거든요. 그 지금 이중 기소가 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게 논란이잖아요. 이걸 병합해달라. 이건 다른 동일한 사안이 아니다. 지금 이런 이상한 상황이 가고 있는데 이게 문제 아니냐? 그럼 기소를 좀 더 엄중하게 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겠죠. 근데 문제는 이것은 수사한 검사가 기소한 것이고 이 기소 철회 못하니까 끝까지 가겠다고 가는 거잖아요. 이런 사례가 없는 게 아니에요. 과거에는 더 있었고 특히 공안 사건의 경우에 그래서 이런 네. 경우에도 아까 김성훈 변호사 말씀하셨던 것처럼 특히 정경심 교수 기소 같은 경우에는 수사 검사가 기소를 했다기보다 네. 검찰이 기소를 했다. 검찰 전체가 어떤 수뇌부가 네. 기소를 했다. 이렇게 네. 보는 게 맞잖아요. 아, 그렇게 되면 네. 예를 들어서 추미애 장관이 검찰 내에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결과적으로 검찰 내에서는 수사 기소가 분리 안 되는 거 아니냐. 네. 라는 얘기도 성립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 실효성의 측면에서. 네네. 그래서 최근에 벌어진 게 또 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신임입니다만 올해 들어와서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의 기소가 옳으냐 그르냐를 맞습니다. 검찰 내에서 부딪히기도 했죠. 네. 그래서 이게 어찌 보면은 무슨 윤석열 총장 라인과 반대 라인의 충돌처럼 보여지는데 추미애 장관의 이야기를 좀 액면 그대로 제도적 이 실효성을 가지고 생각을 본다면 이게 무슨 라인 사람들이 충돌하는 게 아니라 절차적 제도를 가지고 자 위원회에서 혹은 뭐 기소 전담 부서에서 체크리스트에 따라서 보고 기소가 맞습니다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도 수긍하는 지금은 회의에서 성토했다, 비판했다, 들이받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검찰의 좀 이 아예 업무 합리적 분장을 해버리는 게 구조를 낫다. 위해서도 이 뭔가 좀 시스템, 매뉴얼로 만드는 게 옳아 보이는 방향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검찰청 내에 이 부서를 전담하는 부서를 따로 만드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아예 수사청 또 기소청 이렇게 조직 자체를 분리해서 검찰 안에 두는 이런 방안들도 좀 얘기가 되고 있는 게 이거 아이디어 차원입니까? 네, 뭐 구체적으로 가능성이 실현을 하시려는 계획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그 근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예, 다만 근데 이제 저희들은 매일같이 검찰과 경찰을 상대를 하고요. 네네. 여러 수사들을 봅니다. 다만 이제 한 가지는 우리 국민들 모두가 아셔야 할 것 같은 게 권력의 문제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행사의 문제와 불행사의 문제가 있거든요. 검찰 권력이 행사돼서 잘못됐다라면은 물론 이제 부족하고 그 과정 자체도 고통스럽지만 사법부의 통제 속에서 그것이 들어가서 해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현실에서 많은 국민들이 많은 고통을 겪는 것 중에 하나는 불행사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가령 이제 지난 정권에서도 김학의 차관이라든지 여러 사안들이 있었죠. 최순실과 관련된 수많은 사건들이 묻어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묻어버리냐 안 버리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기소를 하는데 판단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이 불기소 처분 나오는 이유가 증거 불충분입니다. 증거 불충분인데 그거는 수사 검사가 의지가 자의적으로 판단을 하는 그렇죠. 거죠. 수사를 얼만큼 의지를 가지고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아무리 기소가 될 만한 건이라도 수사의 의지가 없으면 증거 불충분이 그냥 나오는 것이고요. 네. 수사의 의지가 있으면 기소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될 수는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소를 생각하지 않는 수사라는 것 그리고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한다는 것이 사실 실무적으로는 조금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분들이 있고 이 부분을 만약에 기소와 수사를 나누는 것이
전체적으로 어떤 특정한 정파나 이런 걸 떠나가지고 국민들의 입장에서 더 많은 권력의 불행사와 행사로 인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실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추 장관은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직은 검토 단계고요. 어쨌든 이거 법으로 입법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국회로 가겠는데 여기 또 정치권 논쟁으로 이제 계속 벌어질 수가 있겠군요. 맞습니다. 안타깝게 지금 이게 하필이면 청와대와 검찰이 충돌하고 갈등하는 양상, 네. 뭐 기소되는 이제 청와대 인사들, 최강욱 이 공직기각 비서관만이 아니죠. 그다음에 아예 선거 개입으로 13명이 무더기 기소됐는데 청와대 인사가 다수 포함됐기 때문에 이런 타이밍에 추미애 장관이 추진을 하다 보니 네. 제가 보기에는 일견 합리적인 또 개혁의 필요성이 있긴 있네 수긍을 하다가도 이 정무적인 판단 아니냐, 시점 자기 때문에. 정치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야당에게 공격받기 딱 좋은 타이밍, 딱 좋은 지점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오비락이 되는데 예를 들면 이 전 전임자인 박상기 법무부 장관 시절에는 오비락을 우려해서 네. 이 개혁 일정을 좀 늦추기도 하고 맞아요. 조율을 했거든요. 조율이 필요한 것 아닌가. 너무 이제 밀어붙이기만 할 것은 아니다. 검찰을 밀어붙인다고 비판을 하기 위해서는 법무부가 조금 더 세련도 높게 완급 조절을 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하고 또 해도 전혀 질리지 않는 얘기 또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비행기 편으로 아침 일찍 들어왔죠. 아카데미 사관왕을 휩쓴 영화 기생충의 제작진 배우들이 귀국을 했습니다. 봉준호 감독은 조금 더 일정을 소화하고 돌아온다고 하고요. 먼저 송강호 배우 귀국하고 난 뒤에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응원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좋은 성과를 얻지 않았나 생각 들고요. 앞으로도 좋은 한국 영화를 통해서 전 세계 영화 팬들에게 한국의 뛰어난 어떤 문화와 예술을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뭐 요즘 그 코로나19 때문에 19라고 부릅니다, 지금.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거리에도 없고 막 마트에도 없고 한산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이 기생충과 관련된 장소에 사람들이 몰리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핫플레이스가 됐고요. 벌써 이 오스카 4개를 거머쥔 지 하루 만에 네. 한국에 들어와 있는 관광객들은 적지 않지 않습니까? 요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이 줄었다고 내수 이 경기 침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보니까 그 이선균 씨가 이제 했던 박사장 그 저택은 지금 없다고 하죠. 그 세트장 일부도 네, 지금 이제 세트인데 세트로 곧 지어진 허물 거니까. 예정이라고 하니까 그리고 그 안에 소소하게 나왔던 곳들, 뭐 터널 같은 곳이 있어요. 그게 뭐라고 제가 보기에는 그 터널도 이제 기생충에 등장했다는 이유로 부암동에 있는 지하 터널, 자하문 터널이죠. 네. 거기가 이제 시끄럽고 저희 동네도 지금 하나가 있어요. 제가 동작구 주민인데 네. 노량진에 바로 그 피자집이 있더군요. 조금 그 전에 화면에 일가족이 나왔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피자 박스 접는 일을 하는데 거기 사장님이 이것도 접는 법도 가르쳐 줬다고. 직접 알려줬고 봉준호 감독이 그렇게 친절하더라 이런 네, 이야기도 네. 이제 칭찬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소소한 이제 등장한 장소들이 상당한 인기를 얻고 있는 거. 저도 그 이렇게 이 정말 그 서민 주택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골목에 돌계단이 쭉 있지 않습니까? 이 부산에도 유명한 이제 계단이 있는데 69계단. 그리고 또 쪼커에서도 쪼커가 춤추면서 맞아요. 내려오던 계단이 있어요. 네. 근데 여기도 뭔가 하나의 랜드마크가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기생충에서 계단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중요합니다. 하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음식들 특히 이제 짜파구리 이거 화제입니다. 요즘 뭐 식당에서도 뭐 회사 식당에서도 이거 준다 그러고요. 네. 네. 그래서 이번 그 수상의 가장 큰 수혜자를 배급사가 아니라 이 식품기업이라고 뽑는 것도 있습니다. 예. 근데 그 짜파구리지만 누구나 짜파구리는 먹어봤지만 채끝 짜파구리는 먹어본 적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 또한 모두의 보편적이고 욕망 자체에는 큰 층위의 차이는 없다라는 걸 드러내면서도 한편으로는 거기서도 이제 계급적인 소고기가 들어간다는 걸 보여준다는 면에서 의미가 있었던 것 같고요. 네. 한편으로 문화가 자체가 가지고 있는 포괄적인 어떤 경쟁력과 그런 부분들도 보여줄 수 있는 흥미로운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맥주, 소주도 뭐 인기를 끌었고요. 맞습니다. 네. 오늘 즐거운 얘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슈 완전 정복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영일 시사평론가 김성훈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